자, 이번 시간에는 중간평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영상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평가 여기 과제 1부터 과제 10까지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직접 풀어보는 걸 권합니다. 직접 풀어보고 직접 해결을 해보시고, 해결을 하다가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이 영상을 참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영상을 참고해서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푸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선생님이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열 출력하기. 문자열 출력하는 거죠. 프린트 F를 이용해서 문자를 출력하는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열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실습 내용에 출력 예시와 같이 실행 결과값이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입력은 없고요. 입출력 예시에서 입력은 없는데 출력만 되고 있습니다. 자, 출력은 뭐죠? 컴퓨터 코딩은 21세기 언어이다.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연산자는 %기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출력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한 줄이 넘겨져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띄워쓰기 부분도 정확하게 해줘야 정답으로 체크가 됩니다. 자, 이럴 때는요, 여기 복사를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야 바로 붙여넣기가 가능하니까요. 자, 일단 코딩 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샵 include 한 칸 띄우고 stdio.h 헤더 파일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표준 입출력 장치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딩이라고 했습니다. 자, 메인이라는 프로그램 시작하는 부분, 함수가 여러 개 있다 하면은 맨 처음에 메인이라는 함수를 찾고 가로 열고 중괄호 열고 닫고 메인이라는 함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명령어가 하나만 들어가 있죠. printf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자, 가이드 문구로 여기에 출력할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출력할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복사를 했기 때문에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줄 넘겨진 상태에서 되게 되겠죠. 자, 여기는 지워주시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한 줄로 나오죠. 자, 출력 예시를 보게 되면 다음 줄로 넘겨야 됩니다. 다음 줄로 넘기는 연산자가 뭐였죠? 역슬러시 n이 됐었죠. 역슬러시 n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오고요. 제출을 해보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정답입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입출력에 관련된 겁니다. 아까는 문자 출력에서는 문자만 출력하는 거였죠. 이번에는 입력을 받아서 하나의 입력을 받아서 출력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과제 3까지 연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입출력 2에서 입력 2개의 입력을 정수를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입출력 과제 2입니다. 자, 실습 내용은요. 자, 출력 예시처럼 출력되는 프로그램 작성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한 후에 프로그램을 작성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 길이가 같죠? 그래서 하나의 정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정사각형의 넓이가 출력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 어떤 3을 입력했다라고 하게 되면 정사각형의 넓이가 출력이 되는 거죠. 9라는 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7을 입력을 하게 되면 49가 출력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7, 7에 49에서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니까요. 이게 가로, 세로가 동일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넓이는 49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코딩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샵 include stdio.h 헤더 파일 메인 함수 시작하고요. 중괄호 열고 닫고로. 중간에 어떤 학생들은 여기를 코딩을 하다 지워지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 주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int 이거는 먼저 선택이 되어 있죠. 변수 하나 a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a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것은 어떨 때 사용한다라고 했죠. 뭔가를 값을 저장을 할 때 변수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a라는 값에 우리가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변수로 사용을 하겠죠. 자,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는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 printf로 출력을 하는데, 거의 힌트가 나와 있죠. 하나의 정수형으로 출력을 하는데 어떻게 출력을 한다? a 곱하기 a로 출력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넓이 값을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코딩을 완료한 걸 보게 되면 int 정수형 a를 선언을 했고요. scanf 입력을 받는 거죠. scanf 명령어는 뭐였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안에 형식으로 입력을 받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안에 %d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뭐였죠? 정수형 값을 하나 입력받겠다라는 거고요. 컴마 그다음에 %a라고 했으면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정수형 값을 하나 입력을 받았으면 그건 어디에다 저장한다? a라는 변수에 저장해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a 값을 출력을 해보게 되면 a 값에 우리가 입력했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입력했던 값이 입력을 받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출력을 하는데 넓이를 출력을 해야 되니까 a 곱하기 a가 넓이 계산이죠. 그 계산된 결과를 어떻게 정수형으로 출력해라. 항상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을 입력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여기 scanf 사용할 때 앰퍼샌드를 꼭 입력해 준다. 이 앰퍼샌드는 어떤 기억 장소의 메모리 주소와 관련된, 좀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일단 scanf 할 때 여기 변수 앞에는 앰퍼샌드가 들어간다. 하나의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배열을 할 때는요, 배열명일 때는 앰퍼샌드가 빠집니다. 아직 배열을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변수 앞에 꼭 앰퍼샌드를 입력한다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자, 실행 하게 되면 여기 실행 창에서요, 어떤 값이 입력받기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을 입력하게 되면 넓이가 36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실행해 보면 선생님이 미리 입력했던 3과 7 값을 이렇게 실행해 보게 되면, 실행한 후에 예시와 일치합니다. 3일 때는 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일 때는 49. 제대로 돼 있다 라고 돼 있으면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을 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과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3번 한번 보게 되면요, 문제는 두 개의 정수, 앞에서는 정수 하나만 입력을 받았죠. a와 b, a를 입력했었는데 이번에는 a, b 두 개의 정수, 그래서 여기서는 a, b라고 했던 건 뭐냐면 정수 하나 입력한 건 a에, 하나 또 입력하고 두 번째는 b에, a, b에 입력을 받아서 a를 b로 나눈 나머지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나머지 값을 출력하는 연산자는 뭐였죠? 퍼센트 연산자였죠. 자, 출력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하고 3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면 10과 3으로 들어가 있을 때, 자, 10% 3 값은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됩니다. 자, 이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정답을 체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스페이스 공백을, 여기는 앞에서는 두 개를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공백을 하나씩만 입력이 돼 있습니다. 이 출력 형식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백을 하나만 입력하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오답으로 체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딩 창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나와 있던 초기 상태에서 선생님이 작성한 것을 녹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고 다시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샵 include stdio 헤더 파일 들어가 있고, 메인 함수 시작과 끝 제대로 돼 있죠. 메인 함수의 시작과 끝이 돼 있는데 그 메인 함수에 어떤 명령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정 간격 10만큼을 간격을 띄웠습니다. 자, 그리고 탭 사용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만약에 이렇게 일정 간격을 못 띄웠어요. 이럴 때는 블럭을 3개를 같이 띄우고 싶을 때 이 블럭을 잡습니다. 열을 잡고요, 탭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동시에 같이 들여쓰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는 이유는 문법에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이 코딩을 읽을 때 가독성, 읽기 편하게
이렇게 해주는 부분 때문에 들여쓰기를 꼭 해주고, 이 C 언어 말고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파이썬인데요.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 도움 영상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자, 코딩을 한번 보게 되면, 자, A, B 두 값을 입력해야 되니까 변수를 먼저 꼭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 변수 선언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요, 어떤 값들을 저장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값들을 저장하려고 할 때는 변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사용하려고 하면 이 변수 선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사용한 후에 변수 선언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어떤 코딩이 먼저 들어가고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줄 단위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변수는 항상 맨 초기에 선언을 해주는 게 거의 일반적으로 작성을 이렇게 초기에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A, B 두 변수를 선언했죠. 자, 그러면 scanf 입력받는 scanf를 통해서요, 자,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사이의 형식으로 입력을 받겠다. 자, %d가 두 개 들어와 있네요. 자, %d, %d 두 개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는, 정수 값을 두 개를 입력받겠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컴마 %a, 즉 앞에 있는 정수는 A에 저장을 하고요, 뒤에 있는 정수는 어디에 저장한다? B에다 저장한다라는 명령어가 되겠죠. 자, 두 개의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자, 앞에서도 출력 예시가 있었죠. 이것과 나누기, A와 B의 나누기 값은 뭐입니다.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때 퍼센트를 두 개를 써야 퍼센트 하나가 출력이 된다라고 했었죠. 퍼센트 하나만 쓰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큰 따옴표 열고 사이에 퍼센트 기호를 하나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퍼센트를 두 개를 입력을 해야 하나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실습에서 알아봤었죠. 자, 그리고 여기 띄워쓰기를 두 칸을 하고 있습니다. 띄워쓰기를 두 칸 하고 있고요. 여기는 한 칸. 띄워쓰기 칸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고요. 마침표 찍고, 굳이 한 줄이니까 여기 줄 띄우는 거 없어도 되고요. 줄 띄우는 게 있어도 상관없고요. 자, 일단 선생님은 필요 없는 거니까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A, B, A %B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D에는 A 값이 들어가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입력했던 A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 값, 두 번째 입력했던 게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죠. 그거의 값은 결과는 이 결과 산술 연산을 했던 A 나누기 B 했던 나머지 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까요? 자,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켰을 때, 자, 실행창에 어떤 값을 두 개를 입력을 시켜 줘야 되겠죠. 값을 우리는, 자, 13과 7을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13, 7, 나머지 13 나누기 7을 하게 되면 몫은 얼마가 되죠? 1이고 나머지 값은 얼마가 되죠? 6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값 6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13% 7, 나머지 연산자죠. 퍼센트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선생님은 퍼센트라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13 나누기 7에서 그 나머지 값은 6입니다가 정확하게 출력이 돼야 되고, 테스트 케이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과 3이 나갔을 때는 10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몫은 3이고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되는 건,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요, 자, 입력 예시와 제대로 일치가 됩니다. 10 나누기 3 해서 그 나머지 값은 1입니다가 출력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정답입니다가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과제 4와 5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4와 5는 조건문을 다루는 겁니다. 조건문 1, 조건문 2, 과제 4와 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내용은요, 한 개의 정수를 입력하여 70점 이상, 이때 이상이다 또는 초과다, 미만이다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호 하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죠.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라 마침표까지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입니다. 점 마침표까지 이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점 이상이면 자 합격 불합격 판정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입력을 24로 입력을 하게 되면 불합격입니다. 마침표까지 정확하게 출력이 돼야 되고요. 자 70점 이상인 92 주식 90의 값이 입력이 되면 합격입니다. 출력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단일 if문으로 작성하면 되겠죠. 자, 한번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앞에 샵 include sdio.h 헤더 파일 여긴 표준 입출력 장치를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코드라고 그랬죠. 이거를 만약에 코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때 include 한 칸 띄우고 한 칸을 띄워도 되고 두 칸을 띄워도 되고 세 칸을 띄워도 되고 탭키를 이용해서 띄워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있지만 구분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메인 함수 시작. 아까 여기 샵 include 이 코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표준 입출력 장치 즉 키보드와 마우스 또는 모니터에 출력되는 부분을 제어를 못하게 되니까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출력하는 입력받는 scanf나 printf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샵 include sdio.h 이 파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가 scanf나 printf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메인 함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입력했고요. 자, 하나의 정수를 입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수 하나를 n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선언을 했어요. n으로 입력을 받기 위해서요. 만약 여러분들이 x라는 변수를 선언해 놓고 x에다 입력을 받겠다라고 하면 변수 x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의미 있는 변수 이름을 부여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꼭 n이라고 작성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변수 이름으로 지정을 해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 변수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 여기 변수 이름도 같이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을 해 줘야 되겠죠. 자, scanf 입력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수형 값을 하나 입력을 받고요. 거기를 어디다 저장한다? n이라는 정수에다 변수에다 저장을 하겠다. 자, 이제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줄에는 뭐가 되겠죠? 판정을 해 줘야 되겠죠. 자,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n이 7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라는 게 조건이 되는 거죠. if 그렇다라고 하면 출력해라 프린트 합격 프린트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합격 마침표까지 하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다 라고 할 때는 else문을 쓰면 되지. if 이 조건에 만족을 하면 즉 n보다 n이 70 이상이면 합격을 출력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else문을 수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값은 n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printf 불합격입니다 라는 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if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실행해야 될 명령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실행해야 될 명령어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할 때는 뭘로 이 블럭은 묶어준다고 그랬죠? 중괄호 열고 여기 if문 부분이 블럭이 어디서 끝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중괄호 닫고 그래서 여기에 합격입니다 또는 다른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합격입니다 이외에 또는 어디로 가세요 이런 부분 어디로 가세요 합격입니다 어디로 가세요 라고 하는 문장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문장을 출력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70 이상일 때는 합격입니다 어디로 가세요 뭐 정보실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장이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단일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꼭 중괄호 열어서 열고 닫고 즉 if문 이 조건에 만족을 했을 때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명령어를 처리를 해라 라는 걸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else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문장이 하나밖에 없었죠.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항상 습관을 들여주는 게 좋은데 중괄호 열고 else 문의 시작과 끝은 여기다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끝 if문 이 조건에 만족을 할 때는 여기 있는 블럭을 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블럭을 처리합니다. 자, if문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봤듯이 이 두 개의 이 문장과 이 블럭 두 블럭 A라는 블럭 B라는 블럭으로 부른다라고 하면 이 if문을 만났을 때는 A, B 두 블럭 중 하나만 실행을 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다음 수를 처리하려고 봤는데 메인 함수의 끝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거는 빠뜨리고요.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55라는 값을 입력을 해볼까요? 55면 불합격입니다가 나와야 되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서 70 이상인 88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합격입니다. 출력이 되네요. 자, 테스트 케이스 실행을 한번 해서 테스트 케이스도 제대로 통과가 되는지 살펴보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제대로 일치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과제 5도 같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2는요.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정수형 변수로 하나의 정수를 입력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자, 입력은 하나만 입력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다음과 같이 처리 조건에 맞는 과일의 이름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작성하고 실행해보자. 단 입력값은, 즉 여기 하나의 입력받는 정수 값은 1에서부터 10 범위수로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이 1, 2가 들어올 때는 사과, 3, 4일 때는 배, 5, 6일 때는 바나나, 7, 8일 때는 포도, 9, 10일 때는 수박,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뭐일 때는, 만약에 뭐뭐라면 뭘 출력해라 라고 하니까 if문이 들어가겠죠. 근데 if문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여기 단일 if문을 사용, 만약에 어떤 입력값이 1이면 사과를 출력해라, 만약에 이 입력값이 2면 사과를 출력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if문이 총 몇 개가 되겠죠? 10개가 되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였죠? if else문을 이용해서 if else if문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자, 이 수치를 보게 되면 2 이하, 4 이하, 6 이하, 8 이하, 10 이하라는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등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뭐 2 이하라면, 4 이하라면, 6 이하라면, 8 이하라면, 10 이하라면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90이다 라고 할 때 입력 제한이 1부터 10 범위를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럴 때는 여기는 굳이 else문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박을 출력할 수 있도록 코딩을 작성하면 되겠죠. 자, 입력을 한번 보도록 해요. 4를 입력할 때는 배가 출력이 돼야 되겠죠. 8을 입력하게 되면 포도, 9를 입력하면 수박,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1을 입력하면 사과, 이렇게 출력이 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를 한번 보게 되면 저번에 실습했던 예시를 그대로 작성을 따왔는데요. 자, 여기 메인 함수만 먼저 살펴보기. 하나 입력을 받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int n으로 n 값을 입력을 받아서요. 자, scanf 하나의 입력 정수 값을 입력을 받는 거죠. 정수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만약에 n이, 우리 여기 논리 연산자가 있었죠. ampersand 두 개는 and였죠. 이 값과 이 값을 동시에 만족할 때만 여기 이 문장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else문을 처리하겠죠. else문. 자, 그러면 n이 우리가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는 문장에 n이 1보다 크고 1 이상이면서 10 이하라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 n 값이 어떻게 돼야 되겠죠? 1과 10 사이의 값일 때만 여기가 처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출력을 하는 거죠. 어떻게 출력되죠? 1과 10 사이의 숫자 값이 아닙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게 돼 있습니다. 자, 핵심은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자, if문 만약에 1과 여기에서 입력이 됐을 때 1부터 10까지는 크기가 있죠. 1, 2보다 작다라고, 2보다 n이 2 이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죠? n이 1과 2일 때는 출력을 해라, 사과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서,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건 n 값이 1, 2보다 2 이하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2 이상이 아니고 이 초과가 되겠죠. 이 초과인 값들 중에서 만약에 4보다 작다면, 4 이하라면 이 얘기는 뭐가 되겠죠? 여기 이 초과된 n이 이 초과이면서 뭐인다라고 하면 n이 4 이하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값일 때만 이 프린트 배가 출력이 되겠죠? n이 3과 4일 때만 출력이 되겠죠.
같은 원리로 여기 이 조건도 아니고 이 조건도 아닐 때 이 조건에 만족을 하면, 즉 5, 6일 때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겠죠. 바나나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 만약에 n이 8보다 작다라는 건 2보다 작지 않고 4보다 작지 않고 6보다 작지 않으면서 n이 8보다 작다면 포도를 출력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8보다 작지 않은, 즉 9와 10인 경우에는 수박이 출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if문은 if문의 시작은 여기고요. 끝나는 부분은 여기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즉 if문이 하나의 if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떤 값이 만약에 4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조건이 아니고 이 조건에 만족하니까 배가 출력이 되고, 밑에 이 if문에서 하나의 문장만 처리가 되고 나면 바로 문장의 끝으로 제어가 옮겨지고 그 다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if문의 시작이 여기였었고 끝이 여기였죠.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을 4라는 값이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 이 조건에 만족을 했어요. 들어가서 이 조건에 만족, 여기에 조건화 면적은 배를 출력을 하고 빠져나오면 제어가 이쪽으로 옮겨가겠죠. 왜냐하면 if문에서 하나만 A 영역, B 영역 중에 하나만 처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처리하고 빠져나오고, 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처리하고 빠져나오는 게 if else문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고 시간도 매우 빨리 처리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가 출력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5인 경우에는 바나나가 출력이 된다고 했죠. 바나나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네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10을 만약에 12를 출력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실행을 한번 해주시고 11을 입력하고 잘못 입력했네요. 여기에 11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1과 10 사이의 숫자가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7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7일 때는 포도가 출력되는 거 제대로 나와 있네요.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실행시켜서요, 제대로 일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입력의 시 1과 2, 3, 4 모두 일치하게 프로그램이 작성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출을 하게 되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여기 6번부터 10번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